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에는 리튬 2차 전지 2주식 세계 최초 또 터진다. 앞으로 170배 성장 한 주라도 사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규모가 큰 것부터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섹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영상도요. 최근 배터리 관련된 뉴스, 앞으로 주목할 만한 2000지 관련 종목, 그리고 시장 전망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략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뉴스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일단 최근에 저는 가장 강하게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FOMC입니다. 결국에 미국의 금리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시기인데요. 슬슬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주식시장의 하락이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드디어 상승 우상향 추세를 하방 추세를 끝내고 우상향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지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 시기가 아마 이번 년 빠르면 이번 연도에 오긴 하겠지만 제 예상은 내년 1분기, 내년 뭐 2월, 3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저점은 그쯤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벌써 이야기가 현재 솔솔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잡아야 될지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그들 주식들 중에서도 역시나 2000지 관련 종목들을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는 저번 주 영상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실제 제가 이쪽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최근에서도 잘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원익 P&E 같은 종목들은 30% 넘게 상승하면서 수익권을 드렸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변화를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면 요겁니다. 중간선거 디데이 8.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시 중국 집중조사할 것 이런 내용입니다. 중간선거라고 해서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국회의원을 뽑으면 뭐가 달라지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표를 행사하게 되면서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가 결론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법이 들어서고 새로운 부양책이라든가 새로운 지원법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에 속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런 국회의원을 뽑는 중간선거를 미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하원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을 집중적으로 속구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중 전쟁 갈등, 미중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죠. 표면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금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가장 무서운 거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주의에 좀 더 가까운 국가들은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보다 더 많이 시도하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런 통제하는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을 추적하고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요즘 디지털 시대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딜 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재밌는 것은 요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건 사실 조금 여러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더 강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CCTV 5억 대를 설치해서 국민들 염색체 정보까지 수집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지금 중국의 디지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집권 체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옛날에는 정말 꿈도 못 꾸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사회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보다 국가가 지금 이제 정부가 국가에 개입하는 정도 빈도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추적이 가능해지고 통계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보다 더 나은 정책을 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도 망가뜨려야겠고 이런 지금 이 가장 자신이 두려워하는 정치에서 영향을 끼치는 걸 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폐 개혁 부분에서도 CBDC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뭐 여기는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너무 긴 얘기니까 짧게 설명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까? 이렇게 반도체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규제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이게 결국 인프라로 성장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통해서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중국이 제일 잘 나가는 산업부터 하나씩 하나씩 망가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잘 만들고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수출을 막아야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바로 전기차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아마 추가적으로 공화당이 이루어지든 민주당이 이루어지든 이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이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미국의 중간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8일 날짜로 진행되게 되고요. 뭐 하루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1월 8일 날짜에 뭐 물론 바이든 정권이 진행됐을 때에도 중국 규제가 계속되겠지만 특히나 공화당 정권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공화당 정권이 좀 유리하다 나오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바로 이 전기차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화당이 이기면 일단 알겠는데 전기차 산업 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과거부터 전기차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전기차를 싫어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기차를 싫어했던 이유는 과거에 어, 전기차는 중국이 이미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미국 내에는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었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금 바이든 정권은 열심히 핵심 광물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많은 공장들을 지어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도 배터리 공장들이 바로 미국 내에 지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빠른 시간 내에 광물과 함께 광물 조달과 함께 배터리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체계를 만들게 되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 전기차로 모두 다 생산 체계를 바꾸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었던 인프라에도 아직 기본도 잡혀 있지 않은 미국의 상황은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을 막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지금 상황에서는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주의자에 좀 가깝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무너지지 않길 가장 원하는 사람 중 하나라서 사실 전기차가 앞으로 이 노동시장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좋은 정책은 쓰지 않을 거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정말 들어서게 됐을 때 미중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된 특히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규제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줄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만한 종목들을 찾아봐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직격탄을 받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종목들입니다. 대략적으로 2040년도에는 87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요. 2000년도 기준에서 대략 한 4천억 원도 안 됐던 시장을 비교해서 봤을 때에는 어마무시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거의 200배 가까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과거에 기준이 없었는데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모르시겠지만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에서도 과거부터 좀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관련된 기업들도 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8월 달부터 벌써 뭐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독자 기술 개발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세계 최초의 지금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갔었죠. 실제 최근 뉴스를 들여다보면 요런 뉴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독자 기술 SK온, 포드와 합작사를 내서 폐배터리 공략 가속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본토 안에 공장 지어놓고 배터리 공급뿐만 아니라 폐배터리를 통해서 소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미국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규모에 따라 좀 그 수치에 따라 통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작게는 68조 원에서 높게는 8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현재 열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화당 정권이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정리하자면 더욱더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이고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도체 규제도 진행되겠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정책도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주목받을 만한 섹터는 바로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생산해서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관련 시장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정부 정책도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차곡차곡 준비해 온 만큼 관련된 주식들을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쭉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고 지금부터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어디에 사야 되는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일단 뭐 종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세비캠이라는 종목하고요. 어,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자,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종목들을 어디 자리에서 공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실 겁니다. 여러분께 결론을 내어드리면요. 저는 일단 신규 상장주잖아요. 얼마 상장하지 않은 주식들에는요. 공식이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보호예수 물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호예수 물량을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기업 분석 내용에 들어가셔서 거래소 공시 내용을 금감원 공시 내용을 클릭하시면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의 투자 설명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면에 안 보이면 이렇게 두 번째 화면 거의 초기에 발행되기 때문에 초기를 눌러서 발행 확인해 보세요. 투자 설명서를 누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투자 설명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건 보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죠. 투자 위험 요소 보기 위해서 보호 예수 혹은 매각 제한이라고 검색하시면 보통 나옵니다. 보호 예수를 걸려 있다라는 내용이 보이죠. 표로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최대 주주가 보호 예수가 대략 몇 개월 정도, 2년 6개월, 2년 6개월 정도 가장 큰 물량이 2년 6개월 정도가 걸려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근데 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기업 대표라고 해봅시다. 기업 대표예요. 여러분이 기업 대표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요. 자신이요.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매각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경영권이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기업을 세웠고 기업을 세운 것에 대해서 빠르게 자신이 보상받고 싶어 하겠죠. 일부 물량이라도 매도해도 한 50억 정도만 매도해도 충분한 물량이 될 수 있겠고요. 혹은 뭐 기업이 지금 현재 위태위태한 상태라고 한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물량들을 일부 매도를 통해서 회사의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요. 보통 기업들은요. 플랜을 세웁니다. 어떤 플랜을 세우냐면 자신의 보유예수 물량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최대 주주의 보유예수 물량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일부러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혹은 기술 발표라든가 이러한 플랜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딱 이 시기에 맞춘 공개 지금 현재 발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 실제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럼 뭐 이런 행동이 정말 이루어진다고? 너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예,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랬어요. LG 에너지솔루션. 자, LG 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그죠?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지나서 보유수가 풀린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면 기업 분석 똑같이 들어갑니다. 기업 분석이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건 금감원 공시 내용. 금감원 공시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뒤에 쭉 당겨 보면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내용을 띄워놓고 우린 투자 위험 요소에 가서 우리가 매각 제한에 대한 내용들을 쫙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네요. 유통가증 주식수에 상장일로부터 몇 개월 동안 매도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6개월 정도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6개월 정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6개월 정도의 매각 제한이 걸린 기업들이 결국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요. 6개월 이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최대 주주의 매각 제한이 풀림과 동시에 주가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작업은 누가 유도하는 거냐면요. 물론 뭐 기업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뭐 대기업들은 아니겠지만 중소형 기업들이 어느 정도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 주식을 초창기부터 매수했던 썼던 기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모청약을 했었던 기관계가 작업을 치면서 주가를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개선,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적자를 면했던 시기를 보시면요. 재밌게도 뭐 누가 짝이라도 한 듯이 재밌게도 분기별 매출의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었던 날짜를 기록해 보시면 2021년도 9월부터 슬슬 적자폭을 만회해서 2021년도 12월부터 만회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최대 실적이 내기 시작한 시기까지 보시면 상장에 맞춰서 일부러 적자를 끝냈고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 흑자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보시면요. 2022년도 9월 달인데요. 이 시기가요. 미국의 공장이 배터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재밌게도 이렇게 실적에 크게 성장할 만한 시기에 맞춰서 매각 제한이 풀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되게 우연 같지만요.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 뭐 이 공식이 모든 종목에 다 먹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확률상 높기 때문에 매번 봅니다. 보시면은 신규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를 보시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뒤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죠? 카카오 게임즈 다를까요? 보겠습니다. 주가 상장한 뒤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뒤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보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한 시기, 처음의 시기 이후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에 부근에 주가가 저가 대비해서 굉장히 큰 우상향을 보여준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승을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뭐 내리깔았죠 하방으로. 이종뿐만이 아니면 최근에 상장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에 폭등을 했었죠. 이상하리만큼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관련된 주식들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종목들을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해 보면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듯이 2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세비캠, 세계비캠 같은 경우에는 딱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또 똑같이 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기업 분석의 근거원 공시의 투자 설명서. 이건 뭐 여러분들 거의 뭐 이런 걸 집중적으로 파본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절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차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풀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도 모든 물량이 다 2년에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큰 물량이 6개월 차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만 더해도 여러분들 10, 20, 30, 35죠. 35%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6개월 차에 풀려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차에 맞춰서 관련된 인물들이 자신들이 매각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이 뭐 쥐소새도 모르게 주가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벌써 상장 이후에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났고요. 그 이후에 지금부터 천천히 횡보세를 보여가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맞춰서 6개월 차에 저는 큰 폭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부터 눌림목이 나올 때 미리 관심을 넣어두시면서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11만 원 이하로 빠질 때가 가장 좋은 기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로 빠질 때 천천히 모아 사시면 더 좋은 결과를 보이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이걸 혼자 하시기 힘들다 하시면 제가 또 재밌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재민 눌림목 지표라고 해서 과하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표시되게 설정해 놨거든요. 이렇게 과하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이게 파란색 구간이 나오는 건데요.
이 파란색 구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이 눌림목 지표도요. 제가 내용에 혹은 댓글에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설정할 수 있게 제가 설정 방법을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놨으니까요. 꼭 영상 시청하시면서 설정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세비캠이라든가 혹은 뭐 성일 하이텍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는 지금 현재는 세비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신규 상장 때문에. 보호해수 물량 때문에. 보통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그 타이밍 맞춰서 오르는 주식들이 훨씬 많거든요. 확률상 보시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을 혼자서 투자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일일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무료 일일 추천주 종목 하루하루 시장의 지루한 시장에서 좀 단타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무료 아침에 보통 1시간 투자해서 아실 만한 내용을 아침에 한 10분만 투자해서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추천주에서 승률 80% 정도에서 작게는 3%에서 많게는 50%까지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확률 높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에서 급등추천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 분석, 추천주, 자료집들 드리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제가 중요한 자료들 여기 보시면 급등추천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공지글들 중에 많지만 2022년도 하반기 100% 급등 2000지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2000지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여러분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정리해 놨거든요. 이 파일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께 2000지 관련 종목들 다양한 영상들 다 볼 필요 없고요. 이 글을 한번 읽으시고 나서 쭉 정리해 두신 자료를 보시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매력적인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싹 정리해서 섹터부터 해서 총 정리집으로 퀄리티 높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자료집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꼭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